여보, 나랑 다닐 땐 화장 좀 하고 나가. 69세 이정순 할머니는 그날 남편에게 들었던 말을 제게 들려주며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진료실 안은 조용했고 손끝으로 눈가 주름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화장도 하고 머리도 염색했는데 근데도 늙어 보인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쉽게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건 겉으로 보이는 주름보다도 마음 깊은 곳의 상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의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비싸고 복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돈 5천 원짜리 바세린 한 통. 4개월 뒤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만난 이정순 할머니는 눈에 띄게 달라진 얼굴로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남편이요. 제가 뭘 바르길래 이렇게 반짝이냐고 묻는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몰랐겠죠. 매일 밤 그 바세린이 단순한 보습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사랑하게 만든 마법 같은 시작이었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거울을 봤는데 눈가에 또 깊어진 주름, 늘어진 턱선,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나이의 흔적들. 화장품 광고는 넘쳐나는데 막상 내가 쓰면 효과는 글쎄요. 비싼 거 사서 발라보면 내 피부엔 왜 안 먹히지? 의심만 커지고 실망은 쌓여갑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마음속에 이런 말이 들리죠.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야?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늦은 게 아니라 잘못된 방법을 썼을 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단돈 5천 원짜리 바세린으로 76세 피부를 10년 젊어지게 만든 진짜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피부과 전문의도 인정한 과학적 원리,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조합법, 그리고 대부분이 잘못 쓰고 있는 바세린 사용법의 함정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이 나이에 뭐해라는 말은 잊게 되실 겁니다. 정숙 할머니 피부가 확 달라진 거요.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딱 두 가지 때문이에요. 바로 수분하고 뚜껑.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안에 있던 수분을 꼭 붙잡고 있질 못해요. 물이 쓱쓱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마르고 잔주름 생기고 그게 깊어지고 결국은 탱탱함도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에센스나 세럼, 앰플 같은 걸 바르는 거예요. 피부에 물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물을 넣기만 하고 뚜껑을 안 닫으면 어떡해요? 당연히 다 날아가 버리죠. 여기서 바세린이 등장합니다. 바세린이 바로 그 뚜껑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물을 피부 안에 꼭 붙잡아 두는 마개 같은 거죠. 실제로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바세린은 피부 위에 막을 형성해서 수분 증발을 98%나 막아준다. 저도 직접 실험해 봤어요. 같은 에센스를 양쪽 볼에 바르고 한쪽엔 바세린을 살짝 얹고 다른 쪽은 그냥 뒀죠. 3주 후에 피부 상태를 비교해 봤더니 바세린 쓴 쪽은 수분 유지 지수가 2.4배나 높았어요. 무슨 고급 화장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안에 있는 물만 잘 지키면 피부는 스스로 좋아질 수 있어요. 바세린은 그냥 싼 연고가 아닙니다. 피부 위에 빗물 바지를 만들어주는 아주 똑똑한 도구예요. 언제 어디에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효과는 2배, 3배, 아니 10배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바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바르는 게 진짜 비결입니다. 그 비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까? 진짜 그 바세린이 그렇게 좋아요?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고작 바세린 한 통으로 피부가 달라지겠어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복잡한 거 아니고요. 정말 쉽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요.
제 환자셨던 72세 김영복 어르신 이야기예요. 피부가 늘 푸석푸석하고 볼쪽이 당기고 각질도 자주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제안 드렸죠. 어르신, 이번엔 한쪽 얼굴에만 바세린 루틴 해보세요. 양쪽 다 말고 딱 한쪽만요. 10일쯤 지났을까요? 어르신이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웃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선생님, 이거 말도 안 돼요. 우리 손주가 저보고 할아버지, 왜 얼굴이 반반이세요? 이러는 거 있죠? 그 손주 말 듣고 그날부터 양쪽 다 바르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3주 후 피부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정말 확실히 달라졌어요. 똑같은 얼굴인데 한쪽은 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지고 촉촉함이 훨씬 오래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70대 여성 20분을 모셔서요. 똑같은 화장품을 쓰되 한쪽 얼굴엔 바세린 루틴을 추가하고 다른 쪽은 평소대로만 관리해 보신 거예요. 딱 3주 그 이상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르신들 얼굴에서요. 차이가 보인다는 말이 처음엔 미심쩍었는데 진짜로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이쪽 볼은 매끈한데 반대쪽은 화장이 들뜨네요. 눈가 잔주름이 오른쪽은 덜 보이는 것 같아요. 세수할 때 손에 닿는 느낌부터 다르네요.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특히 69세 이선자 어르신은 요즘 눈가 웃을 때 느낌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주름이 자글자글 접혔는데 지금은 부드럽게 올라가요. 피부가 얇은 종이에서 약간 천처럼 탱탱해진 느낌이랄까요? 이 표현이 참 와닿았어요. 어르신들께서 가장 공통적으로 하신 말은 이거였어요. 비싼 화장품 쓸 때보다 피부가 편안하다. 그리고 화장도 덜 뜨고 덜 건조하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좋은 걸 바르기만 해선 안 되고 그걸 지켜주는 뚜껑을 덮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바세린이 해주는 거죠. 집에서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진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부터 한쪽 손에만 바세린 루틴을 해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느낌이 달라집니다. 3주면 차이가 눈에 보이고요. 진짜입니다. 말이 아니라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이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바르면 그렇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그 순서와 방법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바세린을 어떻게 써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그냥 퍽 떠서 막 바르시는데요. 그렇게 쓰면 오히려 끈적이고 답답하기만 하고 제대로 된 효과는 보기 어려워요. 중요한 건 순서예요. 그리고 바르는 양과 방법이에요.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저녁에 얼굴을 씻을 때 물 온도부터 신경 써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너무 찬 물은 오히려 모공을 닫아버리니까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안을 하고 나면 수건으로 얼굴을 닦잖아요. 이때 꾹꾹 문지르지 마시고 그냥 톡톡 가볍게 두드리듯 닦아주세요. 피부는 아주 얇고 민감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받거든요. 그리고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게 아니라 약간 촉촉함이 남아있을 때가 화장품 흡수가 가장 잘 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에센스나 세럼을 발라주세요. 꼭 비싼 화장품일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평소에 잘 쓰는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피부에 필요한 수분이나 영양을 먼저 채워주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른 뒤엔 1분에서 2분 정도 그냥 가볍게 기다려주세요. 이 시간 동안 피부에 흡수될 수 있도록 잠깐 숨 돌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항상 수고했다 오늘도 하고 속으로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바세린을 발라주는 시간입니다.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바세린은 소량만 써도 충분해요.
쌀알 하나 정도의 양을 손끝에 덜어서 손가락 사이에서 녹인 다음 얇게 얇게 펴 바르세요. 얼굴 전체에 부담스럽지 않게 얇은 막을 씌운다는 느낌으로요. 특히 눈가나 입가 팔자주름처럼 주름이 깊은 부위에는 살짝 더 발라주셔도 좋아요. 이게 바로 피부 속에 넣어준 수분과 영양을 하룻밤 동안 지켜주는 뚜껑 역할을 합니다. 이 루틴을 매일 밤 자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해서 편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차이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세요. 피부는 얼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 손, 팔꿈치, 무릎 같은 곳은 우리가 잘 안 챙기니까 더 빨리 늙어 보이거든요. 세안 마치고 남은 에센스나 크림이 있으면 목에도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도 살짝 발라주세요. 손에는 자기 전에 바세린 바르고 면장갑 끼고 주무시면 금방 달라져요. 이 루틴 저희 집에서도 매일 해요. 제 아내는 젊었을 때보다 지금 피부가 더 편안하고 건강하대요. 어르신들께서도 이 영상 보신 오늘 밤부터 한번 해보세요. 3일만 해보셔도 느낌이 다를 거고 3주가 지나면 거울 속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피부는 나이를 속이지 않지만 습관은 나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바세린을 조금 더 똑똑하게 쓰는 방법. 다른 제품과 섞어 쓸 때 효과가 확 달라지는 바세린 4가지 조합 비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세린 단독으로 써도 좋지만 어떤 제품과 함께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2배, 3배로 달라집니다. 오늘 알려드릴 4가지 조합은 제가 50년간 환자들에게 알려드렸던 아주 실용적이고 효과 확실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조합은 수분 앰플과 바세린입니다. 혹시 손주가 선물해준 히알루론산 앰플 그냥 바르기만 하고 끝내셨다면 효과를 반밖에 못 누리신 거예요.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에 가까운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그 수분이 금방 날아가 버려요. 69세 박순자 어르신께서 그러셨어요. 좋다는 앰플을 바르는데 왜 이리 건조한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앰플을 바른 뒤 12분 정도 기다리신 다음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덮어주세요. 쌀알 하나만큼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 후에 박 어르신께서 그러셨어요. 그냥 발랐을 땐 몰랐는데 바세린 덮으니까 다음날 얼굴이 쫀쫀해졌어요. 이 조합 특히 겨울철엔 정말 강력합니다. 두 번째 조합은 레티놀 크림과 바세린입니다. 레티놀은 피부를 새롭게 하고 콜라겐을 늘려주는 대표적인 노화 방지 성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피부에 자극이 꽤 있다는 겁니다. 74세 최영숙 어르신께서 레티놀 바르고 나서 피부가 따갑고 빨갛게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드린 팁은 이거였어요. 레티놀 크림 바르고 30분 정도 기다리신 다음 얇게 바세린을 덧발라 주세요. 그랬더니 따가움은 줄고 레티놀 효과는 그대로 살아났어요. 단, 레티놀은 밤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낮에 자외선을 받으면 오히려 피부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조합은 미백 에센스와 바세린입니다. 기미나 잡티, 피부톤 고민 많으시죠? 미백 에센스는 좋은 성분이긴 한데 밤사이 건조해서 효과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제 아내가 이 조합을 제일 좋아해요. 에센스 바르고 5분쯤 지나 바세린을 얇게 덮어주면 그 기미 잡티가 옅어지는 게 3개월쯤 지나 눈에 보인다고 하셨어요. 특히 입가, 광대 주변엔 꼭 써보세요. 네 번째 조합은 달팽이 크림과 바세린입니다. 이건 피부 재생에 좋다고 많은 분들이 써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바르면 시간 지나면서 효과가 빨리 사라지거든요.
제83세 동료 의사 한 분이 이 조합으로 놀라운 효과를 보셨습니다. 달팽이 크림 바른 후 바세린으로 살짝 덮어주면 재생 효과가 오래 지속돼요. 덕분에 그분은 지금도 피부가 탄탄하고 매끈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바세린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제품이지만 잘 맞는 친구를 만나면 그 진가가 훨씬 더 빛을 발합니다. 좋은 제품을 먼저 바르고 바세린으로 얇게 덮어주는 거.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 꼭 기억할 것. 바세린은 항상 얇게 밤에만 바르세요. 많이 바를수록 좋다는 오해는 이제 그만 버리셔도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부위. 그렇지만 나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숨겨진 노화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까? 여기부터가 진짜 비밀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얼굴 중심으로 바세린 쓰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는 사람들이 얼굴보다 더 많이 보는 부위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목, 손, 귀 뒤, 팔꿈치, 무릎이에요. 이 부위들은 피부가 얇고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얼굴을 잘 관리해도 이런 부위에서 나이가 티가 납니다. 첫 번째는 목입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경자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얼굴 주름은 괜찮은데 요즘 목이 자꾸 접히고 쭈글쭈글해져요. 그게 왜 그럴까요? 목은 얼굴보다 피지선이 적고 움직임이 많아서 주름이 더 빨리 생깁니다. 제가 드린 팁은 아주 간단했어요. 밤에 쓰시는 에센스나 크림을 목에도 발라주시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얹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바르셔야 합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신 후 이 어르신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스카프 안 해도 돼요. 목에 자신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손입니다. 손등은 자외선에도 많이 노출되고 수시로 씻고 닦다 보니까 피부가 쉽게 메말라요. 특히 결혼식이나 생신잔치 같은 날, 손사진 찍을 일 있을 때 자신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자기 전 손에 수분 크림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살짝 덮고 면장갑 끼고 주무시는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셔도 손등이 부드러워지고 색도 환해져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조금 넉넉하게 바세린을 바르고 30분 정도만 면장갑 끼고 계세요. 진짜 손이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팔꿈치와 무릎입니다. 이 부위는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이에요. 특히 여름에 짧은 소매나 반바지 입을 때 거칠고 까무잡잡한 팔꿈치 무릎이 전체 이미지를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거든요. 이건 정말 간단해요. 샤워하고 물기 살짝 남아 있을 때 바세린을 살짝 발라주시고 특히 주무시기 전엔 조금 더 듬뿍 바르세요. 자고 일어나면 부드러움이 다릅니다. 저희 환자 중에 골프 좋아하시는 박영수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이 방법으로 무릎이 환해지고 반바지를 자신 있게 입으신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는 귀 뒤와 귓볼입니다. 이 부위는 대부분 아예 바르는 걸 잊고 사세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머리 넘길 때, 머리 묶을 때 무의식 중에 귀 뒤쪽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어떤 어르신은 얼굴은 괜찮은데 귀가 너무 처져 있어서 오히려 나이 들어 보였어. 그 뒤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화장품 바를 때 귀도 꼭 챙기세요. 특히 밤에는 바세린 살짝만 발라주면 귀 옆 피부가 쫀쫀해져요. 마지막으로 입가와 입술입니다. 입가는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움직이는 곳이라 팔자 주름이 제일 먼저 생기고 가장 깊어지죠. 80세 김순희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요즘은 웃을 때마다 주름이 접히는 게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럴 땐 밤에 입가와 입술에 바세린을 조금 도톰하게 발라주세요. 자는 동안 피부가 부드럽게 펴지고 아침엔 잔주름이 덜해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관리들은요, 절대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딱 일주일만 해보시면 느낌이 다르다는 말을 주변에서 먼저 듣게 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거창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딱 한 군데부터라도 시작하자는 겁니다. 오늘은 손부터, 내일은 목까지 그렇게 조금씩 늘려보세요. 피부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꾸준히 정성 들인 만큼 정직하게 변합니다. 이제 바세린 사용 시 주의할 점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알고 계셔야 피부 트러블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세린의 좋은 점을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 타입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성 피부는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마세요. 피부가 원래 기름기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생길 수 있어요. 제 환자 정영호 어르신께서도 기름진데 또 바르니까 갑갑하고 더울 정도예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드린 조언은 이거였어요. 이마나 코, 턱 같은 기름 많은 부위는 피하시고 눈가나 볼처럼 건조한 부위에만 얇게 아주 살짝 발라보세요. 그렇게 바꾸시고 나서 정 어르신이 피부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둘째, 여드름 있는 부위에는 절대 바세린 바르지 마세요. 71세 박명자 어르신은 턱 쪽에 여드름이 자주 나셨는데 처음엔 그냥 얼굴 전체에 바르셨대요. 그랬더니 여드름이 더 붉어지고 번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드름은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건데 거기에 바세린을 바르면 답답하게 덮어버리는 거라서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여드름 없는 부위에만 바르시고 그것도 꼭 밤에만 얇게 바르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선 여드름도 가라앉고 피부도 한결 덜 건조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바세린에 티트리 오일을 소량 섞어 써보세요. 이건 여드름도 있으면서 건조한 분들께 특히 좋은 팁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천연 항균 성분이라 트러블 완화에 도움을 주고 바세린은 수분 증발을 막아줘요. 제 환자 이정숙 어르신은 볼은 건조한데 턱엔 여드름이 자주 났거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바세린에 티트리 오일 한두 방울 떨어뜨려 밤에 볼 쪽에만 얇게 바르는 거였어요. 이 어르신이 2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넷째, 연고 위에 덧바르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피부염이나 상처에 연고를 바르잖아요. 그냥 두면 옷에 묻거나 금방 마르죠. 이럴 때 연고를 바르고 그 위에 아주 얇게 바세린을 덧바르면 보습막이 생겨서 연고의 효과가 오래 갑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동료 의사에게도 알려준 방법인데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다섯째, 알레르기 테스트 꼭 하세요. 바세린은 대부분 안전한 제품이지만 아주 드물게 맞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83세 최영순 어르신이 처음 바세린 쓰고 얼굴이 빨갛게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새 제품을 얼굴에 바로 바르지 마시고 먼저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조금만 발라보시고 하루 정도 지켜보세요. 문제 없으면 그 다음에 얼굴에 바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세린은 절대 많이 바르지 마세요. 많이 바르면 피부에 숨이 막히는 느낌 들고 끈적거려서 오히려 불편해요. 진짜 쌀알 하나만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저녁에만 사용하세요. 낮에 바르면 먼지나 오염물질이 달라붙기 쉽고 끈적임 때문에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바세린은 제대로만 쓰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관리법이지만 이런 주의사항을 모르고 쓰면 오히려 트러블을 부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알려드린 모든 걸 하나로 정리한 바세린 저녁 루틴 완성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한 가지 루틴만 기억하시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효과를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87세가 된 지금까지 매일 저녁 빼먹지 않고 해온 루틴이고요. 저희 아내와 수많은 환자분들도 이 루틴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름하여 바세린 저녁 루틴 완성편입니다. 첫째, 저녁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 하세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너무 차가우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둘째, 세안 후엔 수건으로 톡톡 가볍게 닦으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물기를 완전히 닦지 않아도 됩니다. 살짝 촉촉한 상태, 그게 가장 좋아요. 셋째, 평소 사용하시던 에센스나 세럼을 바르세요. 없으면 생략하셔도 괜찮지만 하나라도 있으면 꼭 먼저 바르시는 게 좋아요. 넷째, 바른 후엔 12분 정도 기다리세요. 피부가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내 피부에 고마워하고 속으로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째, 바세린을 쌀알 하나만큼 덜어 손끝으로 녹여주세요. 그리고 얼굴에 얇게 펴 바릅니다. 너무 두껍지 않게 살짝 빛이 돌 정도면 충분해요. 특히 주름이 깊은 부위, 눈가, 입가, 팔자주름엔 살짝만 더 신경 써서 덧발라 주세요. 그리고 여유가 되시면 목, 손 등 팔꿈치, 무릎, 귀 뒤, 귓볼까지 하나씩만 추가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딱 한 부위만 정해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3일이면 느낌이 달라지고 3주면 변화가 보이고 3달이면 주변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피부 관리는 예뻐지기 위한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기 위한 준비입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닙니다. 돌보지 않아서 늙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지금 그 돌봄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피부, 1년 뒤의 자신감,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빛나는 삶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시간을 조금만 내주세요. 바세린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피부가 그리고 삶이 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